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자기소개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유빈이고요. 올해 처음으로 문화예술사 교육을 시작했고요. 지금 동작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연극을 기반으로 한 그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독 좀 다른 대상들보다 네. 그래서 시니어라는 대상에게 좀 더 관심이 원래 있었는지. 제가 평소에 워낙 여러 동 경비원 아저씨들이랑 환경미화 해주신 이모님들이랑 좀 친분을 쌓는 걸 좋아해요. 아파트 단지. 네, 그래가지고 지나다니면서도 어르신들이랑 얘기 나누는 것도 좋아하고 해서 좀 개인적으로 그쪽에 마음이 많이 가는 사람이어서 시니어분들한테 관심이 평소에도 있었습니다. 왜 좋아하시는 건가요? 그분들이 나눠주는 정이 조금 깊이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지 못한 거를 갖고 있어서 제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스치듯 지나가는 인연이라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보통 어떤 이야기 나누세요? 사실은 좀 직접적으로 얘기를 많이 듣는 편에 속해요. 왜냐면 어르신들은 하고 싶으신 얘기가 많이 있으셔가지고 그분들의 그냥 가정사? 아니 뭐 저번 주에 내 아들이 교통사고 당했어. 뭐 이런 얘기부터 그냥 시작해서 그냥 소소하게 얘기 많이 나누는 것 같아요. 디지털 간의 이제 소통을 한번 경험을 해봤는지 좀 이제 물어보려고 하는데 네. 우리 시니어분들이 디지털에 연계되는 이렇게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생활에서 어떤 뭐 학습해야 될 경우 이럴 때 혹시 생겼던 에피소드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도움을 주셔야 되는 상황이 있었다던가. 도움을 드려야 되는 일들은 평소에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음식점에 가도 요새는 주문해야 되는 게 키오스크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부터도 제가 많이 이렇게 지켜보다가 처음부터 바로 도와드리려고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하셔야 되는 일이니까 지켜보다가 안 되실 것 같으면 도와드릴까요? 여쭤보고 도와드리는 편에 속하고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바꾸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집에 가거나 하면 이제 항상 물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문자는 어떻게 보내는 거야? 한 10번 이상 가르쳐 드린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똑같은 거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물어봐 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사실 저도 그 좀 고민이에요. 가장 많이 쓰시는 기능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문자, 전화. 그리고 만약에 저 사람은 센터에서 문자를 받았대. 근데 난 못 받았어. 그게 스팸 처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예 모르셔가지고 그것도 발견해서 막 1년치가 몰아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런 것도 알려드린 경험도 있었고 라디오도 많고 음악은 어떻게 들어? 뭐 전화는 누구한테 어떻게 해? 요새는 뭐 얼굴 보면서 전화도 할 수 있다며? 그건 어떻게 해?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라디오 듣는 걸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음악 듣는 거랑. 근데 이제 예전 핸드폰이랑 달라진 게 라디오 기능이 사라진 거예요. 기본 기능에서. 아무리 시니어분들을 위한 핸드폰을 구매하셨더라도 그 기능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해하시고 왜 없어? 라고 저한테 막 화를 내셨거든요. 근데 나는 몰라요. 약간 이거였지만 그거에 대해서 대처 방안을 찾아드리고 하는데도 사실 저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라디오를 듣는 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어플이 어떤 게 좋은 거지? 이 어플 것도 깔아서 어떻게 작동시키는 거지? 저도 공부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조금 서로 달랐던 것 같아요. 듣다 보면은 그래요. 같이 공부를 해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알려드린다의 개념이 아니라 같이 공유한다. 어떻게 가장 쉬운 방법으로 우리가 공유할 수 있을까? 맞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쓰는 휴대폰이 다 기종이 다르고 노트북도 기종이 다르고 네. 태블릿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그런 매뉴얼에 기본 매뉴얼이 좀 쉽게 나와 있으면 시니어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저도 핸드폰이랑 좀 먼 사람이라서 제 핸드폰 쓰는 기능도 몇 개 없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의 기기는 또 저랑 다르다기 때문에 공부를 또 해야 되고 또 저 때문에 기다리셔야 돼요. 제가 이걸 또 파악해야 돼서 잠시만요 하면서 죄송해요 이러는데 그게 좀 답답하실 수도 있잖아요.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그 부분에 저도 좀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얘기 들으면서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할아버지 문자 가르쳐 드린 거 한 10번 정도 가르쳐 드렸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좀 익숙하신가요?
아니요. 그러면 달라져요. 아. 맨날 항상 달라요. 아, 상태가 항상 갈 때마다 다르셔요. 그럼 왜 10번 정도 알려드렸는데 이게 습득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는 문자를 굉장히 사실 문자는 많이 안 쓰지만 자주 사용하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사용하는데 어르신들께서는 그 사용 빈도수가 저희랑 좀 다르기 때문에 사용을 여러 번 해보면 익숙해져서 내가 맨날 가던 길을 똑같이 가는 것처럼 방법을 좀 익숙해지만 할 때쯤 또 안 쓰고 또 안 하고 그리고 또 사실은 막 지하철에서만 봐도 벨소리가 많이 크잖아요. 근데도 못 들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왔는데도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문자가 와도 난 몰라. 못 들었거든. 그리고 알림이 와도 몰라. 난 이게 뭔지 모르거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올 때마다 가르쳐 달라는 거는 어쨌든 문자를 계속 쓰고 싶다는 네. 그런 욕구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주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뭔가 보낼 사람이 없다는 뜻일까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좀 친구분들끼리는 전화를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문자보다는. 근데 이제 손자, 손녀, 그리고 아들, 딸 이렇게도 전화 통화를 좀 자주 하시지 뭐 맨날 뭐 먹었니? 이런 식으로 연락을 자주 하지는 않아서 그래도 기다리시겠죠. 연락을 하기를, 오기를. 그래서 드는 생각인데 전화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전화를 해요. 메시지는 혹시 네. 보내긴 혹시라도 아니요. 보내지 않고 혹시라도 못 읽으실 것 같아서. 어. 왜냐하면 쌓여있는 문자를 본 입장으로 그걸 제가 한다고 하면 과연 답장을 해주실까? 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바로 전화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알려드리다 보면은 그 아까 전에 이제 받으시는 우리 할아버님 입장에서는 조금씩 이제 매번 반응이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어떨 때는 또 새까맣게 잊어버렸다가 어떨 때는 좀 학습된 게 남아 있을 때도 있다가 이런 차이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자주 더 학습이 돼서 익숙해질 수도 있다는 걸 좀 가정한다라면 네. 계속 이런 거를 좀 도움을 드린다면 어떻게 디지털과 시니어 분들의 관계가 조금 친해질까요? 친해질까 아닐까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제가 감히 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지만 친해져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의사소통 방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근데 시니어분들이랑 이렇게 의사소통 방식이 점점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더 저희가 멀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분들이랑 시니어분들이랑 관계가 가까워졌으면 하는 바람이 좀 커요. 그래서 그거를 좀 디지털 분야 부분에 많이 가까워지셔야 그 의사소통 방식이 교집합이 생기면서 저희끼리 교류도 많아지지 않을까? 라는 바람이 커요. 그러니까 디지털에 관한 교육을 시니어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 같으세요? 어떤 방식? 무조건적으로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는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한 미술 작가님께서 페이스북 관련해서 70대 할머니분의 전시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분께서 이제 스마트폰에 대해서 처음 접하시고 그걸로 사진을 찍으면서 그 사진을 가지고 전시를 기획하시는 건데 그분의 생각이 담겨있는 사진을 찍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있더라고요. 기능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말 이걸로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끔 저희 20대 애들이 사진 찍으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듯이 거기 생각이 담겨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밟으실 수 있게끔 이끌어내주고 계시더라고요. 전 그게 좀 놀라웠어요. 그리고 정말 그 할머님께서 찍으신 사진을 봤을 때 저보다도 잘 찍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좀 밟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에 좀 덧붙이자면 저희는 카톡 하는 것만으로도 흥미를 느끼는 게 친구들이랑 연락하고 선물도 보내고 사진도 보내고 하니까 흥미도가 점점 올라가잖아요. 이모티콘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기능적인 것보다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끔 더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사람이 흥미를 못 느끼면
더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디지털이라는 것 자체가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라 내가 꼭 해야 돼 라는 그러한 말보다는 이거 해보니까 재밌네? 괜찮은 것 같아. 이것도 새롭다 라는 거를 느끼게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시작점 혹은 그 분류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그분들 스스로이거나 나 자신이거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연세가 많이 드실수록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식들 다 키워놨고 이제 내가 더 중요해질 시간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더 친구들이랑 관계를 많이 쫓아가시면서 전화도 많이 하시고 놀러도 많이 가시고 하기 때문에 그거랑 관련된 맞아요. 저희가 영상이 아카이빙 된 것도 봐도 어르신들이 디지털 교육 받으시려면 뭐 이렇게 살다 죽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네. 하신다고 보고 네. 저는 이제 영상으로만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나요? 약간? 네. 그럼 거기에 진짜 담긴 속뜻이 다른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게 진짜 본인들의 속마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거는 어르신들마다 다르겠죠? 하지만 근데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희 어머니처럼. 굳이 뭐 이렇게 해. 그냥 하다 보면 뭐 되겠지.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당연히 계실 것 같고. 근데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약간 내가 안 해봤던 건데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뭐 굳이 이거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들도 있는 것 같아요. 감히 추측하기엔. 시니어분들을 아까 말한 것처럼 스타트, 시작하는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다음에 뭐 어려움이나 이런 거를 좀 흥미 위주로 풀어가고 좀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게 풀어가려고 해요.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얼핏 들어봤을 때 이게 조금 더 효과적일지 혹은 약간 좀 목표지향적으로 딱 이거를 배워서 우리 이렇게 해보자 이게 더 효과적일지 어떤 게 조금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목표가 누구를 위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 목표를 설정한다고 하면 그분들을 위한 목표가 돼야 되는데 그 목표 설정 자체도 저희 시선에서 설정한 목표가 아닐까? 그렇다면 그분들이 과연 흥미를 가지실까? 또 뻔한 수업 같이 느끼진 않으실까? 라는 갑자기 생각이 들어요. 혹시라도. 그러니까 뭔가 너무 그분들에 대한 생각을 저희 시선에서 바라보고 있진 않을까? 그것도 너무 축축하고 있진 않을까? 라는 생각도 가끔 들어요. 요새 수업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유빈 선생님께서는 일반 사람들을, 그러니까 어쨌든 시니어가 아닌 이제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을 교육하는 거랑 시니어를 교육하는 거랑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경을 안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말이 너무 어려운데 말로 풀어내기가 좀 어려운데 도와드려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쌤도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너무 감히 도와드려야 되는 존재, 내가 다 해드려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특별히 신경 쓰는 건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분들이 정말 충분히 즐기고 계신지만 제가 더 파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청년 세대한테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청년세대 뭐라고요? 청년 세대들이 시니어를 대할 때 이렇게 대했으면 좋겠다. 부담스러우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니요, 할 수 있어요. 너무 말로만 들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들으려다 보면 진짜 말 그대로 꼰대이신 분들이 많죠. 당연히 많고 저도 느낀 게 많지만 그걸 말로만 들으려 하다 보면 그분들의 마음을 저희가 이해하고 들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저희랑 표현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그분들은.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그거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려면 디지털에 대해서 어르신들도 배우셔야 되고 저희도 어르신들이 그분들의 태도를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